이어서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도 러시아에 대한 긴장 상태는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중국에서 일단 안 도와준다. 일단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시는 올라왔고 앞으로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 공급망이 끊기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올라갔다. 특히 이제 기름값도 3,000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리터당. 그래서 좌우지간 큰일이고 10만 원 들고 주말에 장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보상에 대한 부분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굉장히 또 이슈가 크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기료 동결 공약에 발전소 줄돈 줄여 한전 적자 메운다. 그래서 전기세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싼 편에 속하죠. 미국은 더 쌉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이제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큰 이슈가 있는데 뭐 좌우지간 싼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 요 이슈가 굉장히 또 큰 대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친원전으로 가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네라고 해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이제 곧 바뀌죠. 치솟는 연료비, 전력 구입비 제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전력 도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도 1월에 70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197원, 거기서 지금 거의 3배,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다. 그래서 지금 전기세 지금 안 올린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세금 공적 연금으로 한전 적자 메워주는 구도다. 그리고 이제 적자 공기업들 많죠. 그래도 성과급은 나간다. 이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뭐 모든 업종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살아나는 업종은 코로나빨로 증권사, 은행, 이제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하다. 이 거래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계층을 빼고는 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정상화도 안 돼 있는데 너무 지금 돈을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있죠. 근데 증시 부동산 얘기는 잘 안 건듭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무슨 냄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으로 잘 만들어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발전사 줄돈 줄여 전기요금 동결에 대한 부분. 그래서 민간 에너지 업계는 피해 직격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공기업 발전사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보전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 근데 민간 발전사는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메꿔줄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서울 과기대 에너지 이제 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에 대한 피해가 클 것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안 되죠. 또 저기 신안군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해가지고 그걸로 논아먹는 또 이제 또 구조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또 많이 이주를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큰 이슈고 친원전을 빨리 가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 대란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그 이제 청와대에 옮기는 부분들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이전 후보지 답사 20일쯤 기자회견. 그래서 내일 국민과의 대화 뭐 비슷하게 지금 보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방부 400억 원대고 외교부는 800억대. 그래서 외교부는 뭐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광화문은 일단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용산으로 간다라는 건데 그 뭐 청와대하고 용산하고 뭔 차이냐. 그래서 지금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론이 싸늘하죠. 그래서 지금 돈 나갈 때가 많은데 그리고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이주를 언제 하고 이 공백을 뭘로 메울 것이냐. 그리고 용산 지역에 직접 타격 들어가면은 목표물이 또 몰려 있다. 그래서 적군들 입장에서는 치기 좋은 또 이제 위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이 옮길 때라기보다는 일단 뭐 일을 하다가 지어 갖고 옮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갑자기 초장부터 지금 돈을 많이 쓴다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에 채증이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출근할 때는 일단은 또 인제 경호를 또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커버할 것인지 일단 여론은 별로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무슨 장소가 중요하냐. 사람이 일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해라." 인제 이런 대목인데 지금 청와대 이전 이슈 지금 굉장히 이슈가 분분하다. 발트 3국 러시아 외교장관 10명 추방. 그래서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에 지금 굉장히 또 올라오고 있고 지금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니네는 사람이 아니다. 같이 상종을 못 하겠다. 나가라. 사람 죽이지 말라고."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슈는 싸늘하다.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코로나 소비 위축 전환점. 네, 그래서 면세 업계가 지금 어렵죠. 여행업종도 그렇고 항공업종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용 위기 업종으로 지정이 됐는데 요게 지금 교육을 받아도 취업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먹고 뭘로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렵고 이걸로 인해서 면세점이 살아날 수 있을지 명동의 또 공실률이 또 굉장히 또 크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 노란자 땅이 이렇게 비어 있다 라는 부분들 요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 벌고 있는 업종 또 금융업, 은행업이 이제 굉장히 돈을 벌고 있는데 성과급 2000%.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 영국 부동산 재벌가 첼시 FC 인수전 나섰다. 그래서 지난번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첼시 구단주가 러시아 사람이죠. 푸틴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는데 매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매각보다는 이제 나가라 이거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있는 또 이제 해외 법인 같은 경우도 국유화 시켜버린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첼시를 지금 우리나라가 가져올 수 있을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최근에 손흥민 선수, 황희찬, 뭐 황의조 이런 친구들이 막 잘 뛰어주면서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뉴스 보니까 미국 대학 농구에서 또 대단한 또 거물이 나왔다. 우리나라 출신. 부모님이 또 농구 선수 출신인데 그 선수가 굉장히 또 활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체육계에 대한 부분들 발전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축구는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잘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고 농구는 지금 뭐 걸출하는 스타가 아직은 없죠. 근데 이 친구가 좀 해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스포츠도 이제 국력이 하나라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계가 BTS, 뭐 블랙핑크 그러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라면, 뭐 만두, 비빔밥, 떡볶이, 불고기, 치킨 뭐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자동적으로 외교관, 뭐 홍보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도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국가 이미지, 외교 위상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백신 치료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못 따라잡아 가격 낮추면 승산, 후발주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엇갈린 평가. 그래서 좌우지간 이번 팬데믹으로 화이자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첼시 같은 구단 몇 개도 더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말 싹싹 끌어 모았는데 특히 이제 모더나가 대박이죠. 모더나는 벤처 기업입니다. 벤처 기업인데 초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기술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오 업체가 이렇게 신약이 하나 나오면 대박이 날 수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팍스로비드 경구용 치료제도 지금 화이자가 또 싹 쓸어 담아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이냐? 이게 아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길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가격을 좀 낮춰라. 효능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이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시오노기 제약이다라고 해서 지금 일동 제약이 굉장히 또 올라갔죠. 기전이 유사하다. 이제 요런 대목인데 효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요. 지금 화이자 팍스로비드보다는. 그리고 셀트리온은 흡입형 외에도 지금 몰루피라미르 화이자 제네릭에 대한 지금 위탁 생산을 승인 받았죠. 그래서 몰루피라미라는 지금 다음 주에 승인될 예정이고 화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타미플루도 자체 개발 성공률 30% 미만. 팍스로비드 효과 압도적이라 뛰어넘기 힘들 것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는 기대감은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 28가지가 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가격을 낮추고 하면은 보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변이가 지금 빛의 속도로 또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타겟팅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을 그 박자를 맞춰 나간다라고 하면은 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진단 키트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요게 하나에 63만 원 수준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게임 체인저가 못 되는 게 타미플루는 지금 얼마 안 하죠. 근데 요거는 많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도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개인 부담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시오노기 같은 경우는 일본산인데 일동 제약이 3분의 이상의 참여에 상용화 된다면 국내 유통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고요. 같은 기전이지만 효능은 덜하다. 그래서 일동제약도 일단 쭉 봐야 된다. 라는 부분이죠. 복제약 국내 확보 물량 없고 성공 가능성 낮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뚫고 가려면은 결국은 흡입형이 나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팍스로비드 뭐 해열제 이런 것들로 커버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 흡입형 치료제가 나와서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변이가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앞으로.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5년 뒤에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죠.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만든 이 기술력에 대해서 주가 반영을 시켜라. 왜 안 시키느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지금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슈퍼 변이 이런 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슈퍼 면역자라고 두 번째 파도 오고 있다. 그래서 슈퍼 면역자란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얻은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정재현 가천대 지금 교수의 발언인데요. 앞으로 지금 이 변이에 대한 부분들,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잡아나가야 된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